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같은 당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들었고 우린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라고 타자로 제3자로 이 지칭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없는, 계속 달린다. 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을 계속 달리면 떨어져요. 다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린 깐부잖아 시간입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이시고 포항 북구를 지역으로 두고 계신 김정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재입니다. 네. 자, 우리 그 재선 의원이시고 네. 지역이 포항 북구. 포항 북구면 포항 제철이 있는 데가 북구. 포항 제철은 위치는 남구고요. 예. 포항 북구는 죽도시장, 또 아름다운 해변. 예. 그리고 지난번 어떤 드라마의 드라마 요즘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 저 네. 화면 보면은 예. 바닷가에 손 이렇게 있는. 네, 그것도 남구에 있고요. 그건 남구예요? 예, 남구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호미곶이라고 호미곶. 호랑이 꼬리. 예. 예, 호랑이 꼬리에 상생의 손이라고. 상생의 손. 네, 네. 예. 아니 원래 저는 포항이 네. 포항 제철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화에 어떤 큰 역할을 했던 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 영일 만에 관광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관광 많고 농촌, 어촌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고요. 예. 직접 와서 보면은 정말 동해안의 멋진 풍광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과메기를 비롯해서 예. 죽도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예. 많이 오십시오. 자, 청취자 여러분, 포항 한번 들려주세요. 예, 저렇게 저희는 이제 의원님 나오시면 이 지역구에 대한 깨알 홍보 반드시 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건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스페인 방문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볼 건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갔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멤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대서양 지역이니까 네네. 가서 이제 한 4년 7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다자회견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최초에 이제 그 나토 첫 정상회의 참석한 건데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회원국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파트너국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이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 초청을 받았는데 저는 어떤 의미보다도 가장 큰 의미는 한미일 관계가 복원되는 그런 기점을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결국은 대북 정치 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친중 쪽으로 기조가 기울면서 미국과도 미묘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통적인 우리 우방 국가인 한미일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지금 북중러 관계가 한 축으로 되고 또 그다음 한미일 이쪽이 한 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회색 지대에 서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역대 정부도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 논평 같은 거 잘 안 하곤 했거든요. 그게 예의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중국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강한 이제 비판의 얘기가 좀 나와요. 김성환 정책의장이 동북아 신냉전을 부활시키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 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나토의 회의에 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요 전략에 동참한 게 우리나라에게 좀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 김성환 의장의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은 결코 멀리할 수 없는 국가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실용 외교를 하느냐. 특히나 지금 우린 중국하고 지금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주 철저하게 엮여 있습니다. 지난번 요소수 사태 또 보셨다시피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찌되었든 간에 실용 외교 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이 나토에서 돌아와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토는 유럽의 이제 많은 국가들하고 양자회담을 하는데요. 예. 중국에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이 얽매여 있죠. 경제적으로 네. 물품 공급망에 있어서 많이 얽매여 있는데 저희가 요소수 사건을 겪으면서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이번에 유럽 시장에서 찾아보는 게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김성환 그 의원님 우려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외교.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곤란한 당내 문제로 예. 가보겠습니다. 아유. 특히 우리 김정지 의원께서는 이번 주 초에 이준석 대표와 한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최고위원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회. 이준석 네. 대표 사조직이다 뭐 요 발언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본인의 발언을 정정하셨던 적이 있고요. 네네. 예. 어. 예. 먼저 저는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혁신이 그대로 봐달라. 너무 이준석 사조직이다는 과한 해석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위원장한테 맡겨놓고 한번 핵심을 해봐라. 이건 좋습니다. 혁신은 끊임없이 정말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혁신위의 안에 그 어떤 의제를 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혁신이 출범시켜 놓고 바로 나와서 인터뷰에서 저 공천 문제를 다룰 거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천 문제나 이런 예민한 문제들은 좀 더 당내에서 적어도 최고위원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은 네. 혁신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 예. 그 우리 이준석 대표가 5명을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맨 처음에 6월 초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한 명씩 추천하고 예. 저기 당 대표가 5명을 추천한다. 이래서 제가 당 대표가 좀 많이 추천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간에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종 혁신위는 그게 네.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는 빨리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예. 바로 방송국에 정정 예, 보도를 예. 요청하고 대표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는지 뭐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답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위원장님한테 바로 그 사실관계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그러고 다 말씀드렸더니 오케이 하시고 바로 백브리핑에서 잘 말씀해 주셔서 바로 정정이 됐죠. 예. 근데 뭐 뒤끝 장렬이네요. 그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이 없었다. 이게 답장은 이제 어제 제가 네. 메시지를 또 포항을 오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어요. 네. 저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뭐 약간의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예. 바로 정정하고 예, 사과하는 그렇죠.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어제 포항 이 대표가 네. 김정재 의원 지역구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의원님 남구? 지역구는 포항 북구고 북구고 네. 이준석 대표가 방문한 포항 남구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같은 포항이잖아요. 네. 예전에 아마 제 기억에 장제원 의원하고 충돌이 있었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저 사상 지역구를 갑자기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맥락인지 몰라도 기자들이 아마 이거 일부러 포항 간 거 아니야? 무력 시위 아니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일정도 아니고 포항을 못 갈 이유도 없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 김영식 의원님이 경주 그 한수원 한번 방문을 해달라 그랬고 경주를 가려면 포항하고 같이 뭐 거의 붙어 있죠. 2, 네. 30분 거리니까. 그래서 아마 포항을 같이 넣고 이전에 이 일 있기 전에 제가 한번 오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너무 이게 우연의 네. 뭐 일치죠. 네. 뭐 여기- 오비락. 네. 여기에는 저희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슈. 오늘 아침에 정치권 뉴스 중에서 제일 아마 큰 뉴스인 것 같은데 박성민 대표,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면서 기자들과 통화한 거 보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뭐 다 보도가 있었지만 박성민 비서실장은 이준석 대표와 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용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임명 초부터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퇴했어요. 이걸 언론에서 용산에서 이준석 대표 손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뭐 항상 추정과 추측이 네. 난무하는 이 정치판이니까요. 그러니까 팩트만 좀 근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박성민 의원은 예전에 울산 중구청장 할 때 네. 그때부터 그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계실 때부터 좀 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되시고도 당선 선거 과정에 조직본부장으로 그렇죠. 총괄 조직본부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선거 과정에 이준석 대표께서 가출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 있었죠. 2번 있었죠. 가출을 2번 하셨는데 그때 사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으로 문 걸어 잠그고 엄청난 비토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마 저도 같이 네. 함께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대선에서 이기자고 하는 거니까 저도 몇 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승민 의원도 아마 초선을 대표해서 조금 그런 그 입장이셨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을 가시더라고요. 네. 저도 의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네. 있는 사람으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그냥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브릿지 다리가 이게 끊어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마 애를 많이 썼겠죠. 무던히도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가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님이 자기 생각이 좀 확고하신 편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의원들 말을 잘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중대한 국면에 이 대선 국면에 오늘만큼은 SNS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하면 나가시면서 바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 생각이 있으시면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도 조금 그렇게 뭐 경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가 하나 끊어졌어요. 네. 일단은 본인이 비서실장 그만뒀으니까 용산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그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네.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네. 어제 자정쯤에 SNS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린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글쎄요. 이거 제가 뭐 남학생이 안 돼봐가지고 또 남자가 안 돼봐서 그 심정을 모르겠는데 어제 네. 뭐 포항에서 끝나시고 뭐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코너에 몰려서 쓰는 느낌. 네. 그다음에 나만이 고립무원에 네. 서 뭐 어떤 풍전등화 앞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같은 당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들었고 우린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라고 타자로 제3자로 이 지칭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방향으로 없는 계속 달린다. 뭐 감당할 이런 수 없는 방향을 계속 달리면 떨어져요.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는 자산입니다. 이준석 네. 대표가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그 당대표가 장단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그 당에 보수를 새로 재건할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나름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뭔가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좀 어떤 함께하는 여러 사람과 나 홀로 정치가 아니라 더불어 하는 정치 그리고 손절과 배제 혐오의 정치가 아니라 좀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좀 근본적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당내 많은지 적은지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의 긴장 관계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지칭이 되는 그 의원 중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긴장 관계 이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지난 그 입당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당이 그러니까 윤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입당하는 과정, 그다음에 대선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이후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누적된 불만들 네.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 네네. 그래서 뭐 맨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런 얘기부터 버스 떠나니까 빨리 올라타라. 그리고 입당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이 대표 안 계실 때 전격 입당을 한 거 네. 아닙니까? 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여러 가지 뭐 선거 본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중간에 가출을 했다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당 대표가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당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는 위치로 계속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들이 처음에는 그냥 걱정 우려였죠. 그다음 불안했었죠. 불안했는데 이 불안들이 축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되는 것이고 불만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이제 폭발의 단계로 온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쌓인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다음 달 7월 7일 날, 한 일주일 정도 딱 일주일 남았군요.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있을 윤리위 결과가 이준석 대표한테 그리 유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로 저는 들리는데. 글쎄 그건 제가 뭐 함부로 예단을 하기는 네.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윤리위는 어떤 뭐 법적인 잣대로 뭘 평가하는 데가 아니라 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당원에게 똑같은 당은 당교의 잣대를 가지고 저는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즘 최근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성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양 당이 정치권에서 엄격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보면 박완주 의원님 그 자기 직원들 그 성 문제에 관해서도 제명을 당했고 그다음에 짤짤인가요? 예, 최강욱 의원도 6개월 징계를 당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 뭐 정당이라는 것이 어느 당과 또 저희만 딴 데로 네. 뭐 딴 세상을 꿈꿀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도 아마 같은 잣대로 지금 시대 정신에 맞춰서 좀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네. 전혀 없는 사실을 뭐 만들어서 하지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철근 그 비서실장이 써준 뭐 7억 그 각서로 인해서 어제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실장이. 네네 김철근 실장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으겠죠. 그다음 오늘 또 그 김성진 네,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오늘 뭐 또 접견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것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네. 의원님이시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 보니까 아니 제1여당의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징계한다는 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죠 윤리위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권익위 예.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에서 저희 저 지난번 그 대선 중에 전수조사. 예, 전수조사를 해가 전수조사만 해서 의원들 네. 뭐 20여 명인가요? 문제 제기했을 때도 이분들은 너무 억울한 분들이 경찰 조사라도 좀 밖에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당에서는 가차 없이 안 된다. 당을 위해서 다들 뭐 탈당 준비해라라고 네. 했었거든요. 그때 당 대표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모든 잣대와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네.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일반 당원이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지 않을까요? 오. 당대표한테는. 네.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과한 잣대라든지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은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네. 예.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저는 윤리위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이건 참 어려운 예상인데 뭐 이준석 대표가 앞서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제가 흑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한테 징계가 어떤 형태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예상하시기에.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정말 그 지금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이준석 대표는 나는 누구하고든 싸우고 옳은 일이라는 뭐든지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뭐 좀 그런 근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죠. 그 파이터죠, 파이터. 네. 전방위 파이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엉터리라 그러면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아마 구체적으로 SNS에 글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앞으로 어디로 굴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적 대응, 법적 대응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좀 힘든 방향으로 네.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내건 이제 2030, 60제 세대포 이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대선 이겼는데 이준석 대표가 빠지면 그 포이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2030 지지세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선거 결과가 말해줬지 않습니까? 2대남으로 갔지 2030 젊은이로 가서 저희는 저희 당의 그 국민의힘에 좀 더 젊은 피가 많이 수혈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2대 남으로 가버렸어요. 젠더 갈등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 세대 안에 그 같은 세대 안에 사실은 계급 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우리가 천착을 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남녀를 갈라쳤어요. 네. 그래서 이대남 표는 얻었지만 이대녀라는 또 표를 저희는 다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갈등이나 갈라치기보다는 화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은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심지어는 그런 걱정에 이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충분히 정권 교체론이 10% 높았는데 0.73밖에 못 이긴 이유는 이런 세대포 이론의 역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양쪽을 다 같은 비중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재 의원님 지역구가 포항시 북구인데 네. 안타깝게도 저희 포항에 저희 라디오가 생방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분들의 문자가 들어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의원님의 지역구민 또는 지역의 출신이신 분의 문자가 들어오면 제가 커피를 드려요. 그래야 선거법에 안 걸리니까. 네. 의원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네. 1254님. 2005년부터 2년간 해병 1사단 근무했습니다. 거기 사단이잖아요. 예. 죽도시장도 여러 번 갔었지요. 네. 포항 파이팅 하셨고 1254님께 제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3718님. 국민의힘 지지자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읽어주셔야 네. 되겠다. 네. 국민의힘이 잘하셔서 국민들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잘하라는 소리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 2번 이겼는데 집권 아. 여당이 대통령 임기 초에 치고받고 난리 부를 수 있는 거의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3718님께도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 김태현의 정치 초대석 우린 깐부잖아. 국민의힘의 재선위원이신 김정재 의원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